왜 잇몸병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근데 나 잇몸도 좀 안 좋은데 나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더 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보셨죠? 잇몸 나쁘면 치매도 더 잘 걸린다. 잇몸병 있으면 당뇨병, 뇌졸중 위험도 올라간다. 솔직히 저도 그런 영상들 보면 맨날 비슷한 말만 반복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좀 답답했거든요. 정말 그런 거 맞아? 잇몸 때문에 치매 걸릴 수 있는 거야? 에이 설마 잇몸이랑 뇌랑 무슨 상관 있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요. 치아쌤 채널이 항상 강조하는 정확한 정보와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일 수도 있고 바로 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올해 62세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잇몸 상태가 좀 심각했어요. 잇몸이 붓고 피가 자주 나서 치과에 오시긴 했는데 또 검사를 해보니까 치아가 거의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따님이 찾아오셔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저희 병원에서 교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잇몸에 대한 관리와 관리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드리니까 엄마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혹시 잇몸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좀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잇몸에서 생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뇌까지 퍼져서 뇌의 보호막인 혈내장벽까지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담당 주치의가 잇몸 관리도 잘 받으라고 하셨대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혈내장벽이 약해지면 뇌 안으로 나쁜 세균이나 독소가 들어가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전문 병원과 협력해서 치료를 받고 잇몸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기억력도 점점 회복이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정말 좋아지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가 안색을 보면 알잖아요. 따님이 또 굉장히 케어를 잘해드리더라고요. 왜 잇몸병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시죠? 제가 정말 쉬운 비유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잇몸병을 방치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들에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훔쳐가세요 하고 초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도둑들이 바로 잇몸 염증에서 나온 나쁜 세균과 염증 물질이에요. 걔네들이 도착하는 목적지가 바로 뇌라는 거예요. 뇌는 평소에 혈내장벽이라는 특별한 방어막으로 나쁜 애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잇몸에서 온 염증 물질들이 이 방어막을 약하게 해서 결국에 뇌로 들어가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잇몸에서 생긴 작은 문제가 결국은 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까지 한번 더해드릴게요. 2019년에 유명한 과학저널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치매 환자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 이 세균들이 환자들 뇌에서 직접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를 손상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뇌세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세포, 신경세포를 억제시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잇몸병으로 염증이 많아지면 이 염증 물질들이 자꾸 혈내장벽의 경비들을 귀찮게 해요. 그럼 현관도 경비들도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너무 자주 귀찮게 하니까 결국 힘이 빠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현관에서 틈이 생기겠죠. 그 틈으로 독소나 세균이 몰려서 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뇌의 보안팀인 미세악교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가 침입자를 잡겠다고 과하게 활동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열심히 싸워서 자기 편까지 해친다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국인 6,000명을 잇몸병이 있는 부류와 없는 부류로 나눠서 26년 후에 평균 65세가 되었을 때 치매를 진단을 해봤어요. 잇몸병이 있는 부류가 22% 더 치매가 높았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확실히 잇몸병이 치매와 연관이 있죠. 주변 신경과 교수님께 그 치매에 대해서 문의를 좀 했더니
무조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잇몸도 마찬가지죠. 중증으로 가버리면 치아를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물론 치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죠. 일단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버터와 마가린, 치즈 같은 건데요. 동맥경화, 혈관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치매를 가속화시킨다고 해요. 불포화 지방산과 기름 성분이 치아 표면의 세정을 방해를 하고요. 또 보통 단 음식과 같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더 문제가 됩니다. 주 1회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또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고칼로리 음식은요. 포화 지방으로 혈압을 높이고 또 당뇨나 고지혈,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죠. 이렇게 되면 뇌세포를 빨리 죽이죠. 이런 음식들은 전분과 기름이 있어서 치면 세균막, 즉 플라그의 주범이고요. 보통 이 음식을 먹을 때 또 콜라나 탄산 드시잖아요. 산성 음료가 치아 표면 범람질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런 음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드세요. 페스트리와 도넛, 이런 단 과자, 이런 음식 딱 감이 오시죠? 이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버터가 혈관을 망가뜨리죠. 또 끈적이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치아 틈새에 잘 끼고 또 안 빠져서 잇몸을 망치고 또 여기 들어있는 많은 당류가 충치를 일으켜요. 나는 내 기분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단 거는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주 4개 미만으로 드세요. 자, 붉은 고기 좋다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육류는 성인병을 유발해서 결국 뇌세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질긴 고기는 치아 사이에 끼어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턱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맛 없다고 불규칙하게 식사하시거나 치아 안 좋아서 국수를 후루룩 드시면 이런 밀가루도 혈관에 좋지가 않죠. 자, 그럼 대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잇몸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잇몸에 좋은 음식이 대체로 뇌에도 좋더라고요. 하버드대, 시카고 러시 대학이 참여한 연구로 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지원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뇌에 좋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위해서 섭취를 하면 좋은 음식을 잇몸병과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초록색 잎채소가 있는데요. 섬유질이 자연스러운 세정 활동도 하지만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응고와 잇몸 출혈 예방도 돼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 완화와 회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6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초록잎 야채 이외에 다른 야채를 매일 드시는 것이 좋은데 야채나 과일에 있는 비타민 C가 잇몸 출혈을 줄이고 잇몸을 단단하게 도와줘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염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의 아연은 구강 면역력도 높여줘요. 일주일에 5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아요.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류도 베리류죠. 여기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세포의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크랜베리는 그 특수 성분이 있는데요. 입안 박테리아가 잇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베리류는 톡 쏘는 산성이잖아요. 침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도 좋아요. 침 속에 있는 항균작용과 자정작용이 있어서 이 식품은 주 2회는 챙겨주셔야 돼요. 콩류를 좀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라고 권장드려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은요. 잇몸뼈의 흡수를 막아서 골다공증성 잇몸병을 막아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통곡물을 하루 3회 이상 드시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죠. 사실 혈당이 급등을 하면 전신 염증이 유발이 되고요. 잇몸에도 염증이 잘 생기는데 이걸 막아주고 통곡물의 섬유질이 치아 자정작용을 도와줍니다. 자, 생선류. 자,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일주일에 1회 이상 드시라고 하는데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과 잇몸 속 염증 물질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닭고기 같은 가금류는 육류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좀 부드러운 편이어서 치아에 무리가 좀 덜 되게 섭취가 가능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자, 올리브 오일은요. 매일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실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는 천연 소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진통제 같은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포도 주스나 와인 한 잔이 알츠하이머를 한 35% 정도 감소를 시킨다고 해요. 이건 포도의 폴리페놀 때문인 것 같은데 절대 과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인드 식단은 인지 기능을 한 7.5년 정도 젊어지게 한다고 해요. 보신 것처럼 잇몸에도 너무 좋은 식품이죠. 어쨌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뇌까지 가는 염증과 세균이 없도록 하는 거고 그 키포인트가 바로 잇몸 관리인 거죠. 잇몸에는 혈관이 정말 많거든요. 그 혈관들이 잇몸병이 있으면 다 열려요. 그 열린 구멍으로 세균과 독소가 들어가서 뇌를 공격하는 거죠.
애초에 잇몸의 혈관이 열리지 않게 세균과 독소가 없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루 최소 2번 이상 양치하기, 매일 치실, 치간 칫솔 사용하기. 귀찮아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꼭 정기검진 받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되시죠? 근데 이런 쉬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잇몸은 물론 결국 우리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거 이제 보셨잖아요.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요. 잇몸병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증가를 하고 혈내 장벽을 손상시키고 세균이 뇌에 침투를 하고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이 손상이 되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잇몸 건강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아시겠죠? 치아가 나빠지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옛날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진짜였던 거죠. 치아쌤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미소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시작됐어요. 단순히 치과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이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잇몸 관리 진짜 잘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